면접형과 서류형의 저 학업에 대한 부분은 전 차이가 없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바로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2025학년 수시를 지원할 때 좀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를 보면서 어느 정도 등급대 학생들이 좀 지원하면 좋은지 전형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2024에서 2025학년이 바뀌면서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순서대로 본다라면 일단 첫 번째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서류를 포함된 게 아니고요. 진짜 단순 내신 등급을 환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등급 좋은 아이들이 지원하면 유리합니다. 근데 바뀐 게 있다라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성취도 일명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을 반영할 때 상위 3과목만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AAA 받은 아이들이 지원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그 성취도에 대한 부분을 전 과목을 다 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A를 받고 들어온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게 영향을 주면서 전체에 대한 작년 입결에서 조금 입결에 대한 부분이 뒤로 빠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서울시립대학교는 좀 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과 전형 아이들 선발할 때 교과를 볼 때 전체 등급을 반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 등급을 반영할 때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저희 컨쇼 교과혁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립대학교 교과 전형은 단순 내신 등급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환산 점수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 컨쇼 교과혁명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체 학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연계 학생이고요. 전체 내신 등급은 한 1.75 등급,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는 아이죠. 이 학생이 만약 서울시립대학교를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화공이나 신소재 그리고 생명이나 전기전자 컴퓨터처럼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점수가 좀 모자라요. 보통 1.5에서 한 1.8등급 그 사이로 아이들이 지원하는데 우리 아이가 조금 뒤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좀 인기학과를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과들마다 점수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지금 환산 점수가 985.75가 나오고 나머지 학과들은 좀 지원할 만한 안정권이나 적정권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서울시립대학교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아이죠. 자, 그런데요. 성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바꿔볼게요. 지금 1학년 때 보시면 기술과정 정보 있습니다. 그죠? 이 기타 과목을 저희가 한번 5등급으로 바꿔볼게요. 기타 과목을 5등급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전체 내신은 주요 과목 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1.75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환산 점수를 보게 되면은 985점이었던 아이가 981점이 되면서 모든 학과가 다 지원이 불가한 불합격으로 바뀝니다. 이게 전체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의 환산 점수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시립대 같이 전체 과목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한다면 반드시 단순 내신 등급이 아닌 환산 점수를 통해 갖고 우리 아이 위치를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교과 전형을 말할 때 전체 등급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성취도 점수가 이제는 전체 과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입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작년 입결의 기준으로 약간 낮아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 성취도가 올 A를 깔고 있다 그러면 되게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번 시즌에 봐야 되는 것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 2 서류형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서류형 같은 경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학과를 많이 뽑지 않았어요. 국제계열의, 그러니까 국제관계랑 경영학부만 뽑았거든요. 그런데 서류형에 뭐가 바뀌었냐면 일단 아이들을 많이 뽑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2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여러 학과의 아이들을 선발하는 이제 인원들을 포진시켰고, 그러면서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는데 뭐가 들어갔냐면 최저가 들어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최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부터는 서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최저를 반영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다가 지금 최저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 그리고 서류형 이거 세 가지를 다 비교 분석을 할 필요는 있는데 서울시립대학교는 교과가 보통 1등급 때 이제 중후반 요 라인에서 형성되다 보니까 서류형 같은 경우는 2등급 때 초반 아이들부터 지원 라인이 형성될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 높게 형성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형 같은 경우 2등급대 초반대가 형성된다라면 점수가 좀 남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서류형 같은 경우 요번에 최저가 들어가는데 이 최저가 보시면 2합 5입니다. 탐구가 하나 반영된다고 하지만 2개 3, 5면 이거 생각보다 최저 되게 세게 걸어놓은 거거든요. 서울시립대 치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저에 대한 충족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등급대가 2등급대 초반이면 점수가 전혀 안 밀리게 되고요. 2등급대 중반에서 후반 라인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작년에 이제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거는 최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국제관계학과는 2.3 그리고 경영학부는 2.7 정도인데 이거를 좀 환산해서 보편적 데이터로 바꾸면 한 2.5에서 2.6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번에 최저가 걸렸다라는 건 평균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등급대 초중반 라인, 그래서 한 2.4, 2.5 이 정도면은 솔직히 학과들별로 지원을 했을 때 그렇게 점수가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저 최저 때문에 점수가 좀 뒤로 흔들릴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점수대가 조금 부족한데 우리 아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면 서울시립대학교 서류형 같은 경우는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아이 서류에 대한 기준선도 좀 잘 체크하면서 라인을 구성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전공학업과 그리고 학업에 대한 등급 그리고 원점수, 편차, 평균, 이수단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세부 능력에 대한 부분들도 다 보기 때문에 또 하나 잠재 역량이라는 건 이제 비교과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공적 합성이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좀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회역량이라는 게 인성평가인데 시립대학교는 인성에 대한 평가가 조금 낮게 형성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면접형과 서류형을 좀 비교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면접형이 유리할까요? 첫 번째, 아이가 면접을 좀 잘한다라면 면접형이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면접형과 서류형을 볼 때 첫 번째 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비중을 가져가는 거는 면접형이 조금 더 높게 비중을 가져가요. 한 35% 정도? 근데 지금 서류형이 30%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면접형과 서류형의 저 학업에 대한 부분은 전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면접형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한 2등급대 중반 정도에서 2등급대 중후반으로 빠지는 아이들이 주력 라인을 잡을 거고요. 서류형 같은 경우는 조금 등급이 좋은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학업에 대한 부분이 2등급대 중반에서 2등급대 중후반 라인 그 사이에서 이제 경쟁이 붙을 것 같아요. 그런데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저 잠재 역량이라는 생활기록부안의 우리 아이들의 이제 활동인데 솔직히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모집 단일별 인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과들마다 아이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기준선들을 좀 보여주고 거기에 맞는 생활기록부나 예전에 자소서 있을 땐 거기에 맞춰서 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모집 단일별 인재상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학과를 가는 아이들은 수학을 좀 잘한다거나 아니면 경제에 대한 활동들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빼고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전공적 합성 부분을 빼고 간다라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 좀 나와봐야지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시립대학교 서류형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한 역량과 잠재 역량 그리고 사회 역량에서 가장 높이 보는 게 잠재 역량 50%예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비중을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할 때 서류를 보겠다는 건데 그 안에 전공 학업에 대한 활동도 보겠지만 창제 활동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전공을 좀 찾아가고자 하고 관심사에 대한 부분이 좀 직접적으로 좀 영향성이 있는 아이들을 좀 더 선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면접형 같은 경우는 전공에 대한 부분을 서류형보다는 조금 덜 볼 것 같다라는 생각과 좀 종합 균형 평가를 좀 하려는 이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면접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선발되는 라인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학과들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기학과와 비인기과에 대한 점수차가 좀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등급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이 정도예요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등급대 중반 정도 한 2.4에서 한 2.6 정도가 되면 점수가 크게 밀리지 않고 지원할 만한 학과들이 되게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또한 면접에 대한 비중을 50%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면접으로 그 점수대가 조금 흔들리면서 뒤집어질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준비도 좀 철저하게 할 필요는 있는데, 일단은 점수가 등급에 대한 평균을 통해서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흔들리면서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일반고 기준으로는 한 그 정도인데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2등급 때 한 후반 정도 요렇게는 빠질 수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2 저 서류형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덜 본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저기도 한 2등급 때 초반부터 아이들이 형성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서류가 조금 부족한 아이들이 좀 지원할 확률이 높은데,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등급보다도 서류에 대한 부분을 좀 챙겨서 넣어야 됩니다. 서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서류를 조금 잘 구성을 한 아이들은 면접형보다는 서류형이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거는 최저잖아요. 그래서 합격선을 형성하려 할 때 한 2등급 때 중반 정도, 한 2.4에서 2.6, 그래서 면접형과 기준선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데 데이터가 뒤로 빠지는 게 면접형보다 훨씬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일 최저를 맞출 수 있는데 등급이 약간 모자르다라면은 면접형보다는 서류형을 지원했을 때 뒤로 빠지는 데이터의 도전권으로서 구멍을 찾기는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아까 최저를 워낙 세게 걸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면접형과 서류형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한 성적보다는 면접에 대한 능력과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최저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더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우리 아이가 점수대가 조금 밀리는데 서류를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놨다라면 면접형보다 서류형이 뒤로 빠지는 데이터의 구멍을 찾기에는 훨씬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컨쇼에서는 현재 컨쇼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정보 자료나 아니면은 궁금한 것들 라이브에서 보듯이 오픈 채팅방에서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자료 같은 것들도 좀 빨리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컨쇼 오픈 채팅방도 지금 보시면 QR코드나 링크 주소 있으니까 들어오셔갖고 소통하면서 한번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1대1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채팅창에다가 지금부터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